집이 나를 도와줄 때는 일이 술술 풀리고 집이 발목을 잡을 땐 괜히 모든 게 엉켜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바람 한 줄기, 기운 한 스푼 챙겨드릴게요. 저는 30년간 풍수와 동양 철학을 연구해온 돈방석 풍수입니다. 연구실에선 책을 펼치고 이곳에선 사람의 마음을 펼치죠. 요즘 따라 자꾸 돈이 새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 괜히 짜증이 늘고 말도 안 섞게 돼요. 몸도 마음도 그냥 축 처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말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풍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직접 보면요. 이상하게도 화장실이 집안의 좋은 기운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화장실. 안방에서 고개만 돌리면 마주 보이는 화장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이 구조 하나가 가족 사이를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재물이 스르르 빠져나가게 하고 집 안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분은요. 결혼하고 시댁 집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직장에선 구설이 끊이지 않고 결국 마음병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집 구조를 보니 딱 현관문과 화장실이 마주 보는 구조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좋은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도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화장실 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한 씻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집안에서 운을 흩어뜨릴 수도 모아줄 수도 있는 결정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과 배치만으로도 가족의 건강, 마음, 운 흐름까지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 댁에도 좋은 기운이 스며들 수 있는 방법 아낌없이 알려드릴게요.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여러분 집안에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우리 운명을 흔드는 화장실 풍수의 비밀 함께 열어보시죠. 제가 몇 해 전에 만났던 한 분이 계세요.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결혼 후 남편이 원래 살던 집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도 잘 풀렸고 몸도 가벼웠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난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출근길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고 직장에서도 어이없는 오해와 말썽이 자꾸 생겨났다고 하셨어요. 집에 있는 시간은 늘었는데 기분은 점점 가라앉고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눈물이 났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에게 집 구조 진단을 의뢰하셨습니다. 아파트 평면도와 실제 영상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보자마자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마주 보이는 화장실. 게다가 그 화장실 문도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안쪽엔 수건이 축축하게 널려 있었고 조명도 어두워서 들어가면 기운이 더 꺼져버리는 구조였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반겨주는 게 화장실 입구라면 기운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원래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몸속에 노폐물을 내보내고 찌든 기운을 흘려보내는 정리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게 집의 입구랑 정면으로 마주 보면 들어오는 운이 정리도 되기 전에 곧장 흘러나가 버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 집에서 그 여성분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미 들어온 기운마저 떠밀려 나가는 그런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이 집이 당신을 도와주질 않고 있네요. 이런 구조는 아무리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도 버겁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집을 바꾸지 않아도 구조를 바꾸는 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화장실 문은 항상 닫고 향을 틀어 공기를 정화하고
습한 수건은 두지 말고 가볍게 가림막이라도 설치하자고요. 그렇게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보자고 했죠. 놀랍게도요. 몇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기분이 좀 괜찮아요. 남편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집이 포근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그 속에서 사는 사람의 표정도 바뀌게 되는 법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삶이 괜히 버겁고, 기운이 안 돌고, 무언가 정체된 느낌이 드신다면요. 집의 구조를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특히 화장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기운이 새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들어설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던가요? 요즘 가족들끼리 눈 마주치고 웃으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들이 다소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집의 기운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우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의 느낌부터 생각해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몸이 스르르 풀리듯이 편안해지는 집이 있고요. 반대로 뭔가 쿵 눌리는 듯한 무거운 집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 안의 기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람의 신체와 감정은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나 습기, 축축한 수건 한 장, 어두운 조명 하나가 이 기운을 눅눅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도 하죠. 이제 두 번째는 아침 기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가요? 눈은 떴는데 개운하지 않다. 일어나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피로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침실과 화장실이 맞닿아 있거나 침대 머리 방향이 화장실 벽을 등지고 있다면 기운이 제대로 머물지 못해 아침 기상이 회복이 아닌 단복이 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운을 씻어주는 공간이라면 침실은 그 운을 채우고 머물게 하는 공간인데 그 두 공간이 기운의 불균형 상태라면 잠은 자도 쉼은 없는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 간의 대화 빈도와 눈빛입니다. 혹시 요즘 가족들끼리 서로 말은 하는데 마음은 안 통하는 느낌.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는 모습. 그게 익숙해져 있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공간 안에 갇힌 상태일 수 있습니다. 풍수는 공간이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흐름을 다룹니다. 기운이 고르지 못한 집에서는 말수가 줄고 정이 마르고 대화는 오해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화장실처럼 기운이 빠지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꼭 여러분이 큰 공사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화장실 문을 닫고 수건을 말리고 조명을 환하게 켜두고 향을 틀거나 작은 식물을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그 공간의 감정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새로 사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바로 풍수의 시작이자 가장 빠른 회복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기운을 머금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눈 감고 그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어쩌면 그동안 놓쳤던 삶의 실마리가 화장실 옆 그 작은 모서리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요, 불편한 걸 오래 겪으면 익숙해진다고 하죠.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처음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싶던 공간이 나중엔 원래 다 이런 거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공간의 기운은 우리 몸과 마음보다 훨씬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건 좋은 일의 씨앗이 자리 잡기도 전에 씻겨 나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운이 머물 자리가 없다면 그건 물 위에 글씨 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60대 초반의 부부셨는데
퇴직 후 소소하게 가게를 시작하셨다가 몇 년을 반복해서 가게를 접고 또 시작하고를 반복하셨어요. 이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뭘 해도 계속 무너지는 걸까요? 집에 방문해 보니 화장실이 집의 중심을 정확히 가르고 있었고 식탁과도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더군요. 게다가 문은 열려 있고 안에는 늘 젖은 매트와 빨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음식이 기운을 살리는 공간인데 바로 옆에서 기운을 흐트리는 구조로 몇 년을 살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마음먹고 시작했던 가게들이 왜 그렇게 잘 안 됐는지, 왜 그렇게 애는 쓰는데 결과가 안 나왔는지, 그제야 본인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건요. 그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공간이 도와주지 않았을 뿐인데 그 모든 결과를 본인의 탓으로 돌리며 살아오신 거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매사에 힘들까?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자꾸 늘어난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운이 거꾸로 흐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이런 구조일 때 주의하셔야 해요. 현관과 마주한 화장실, 안방문을 열자마자 마주 보는 화장실, 식탁과 붙어 있는 화장실, 침대 머리 방향이 화장실 벽을 등지고 있는 경우, 집 한가운데 위치한 중심 화장실. 이런 구조는 기운의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흔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그냥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버려 두면 집 안의 사람들도 점점 무기력해지고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우연일 뿐이겠지. 그런 생각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우연이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신호입니다. 공간이 보내는 신호. 이제는 귀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화장실 풍수 정비법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정리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운의 흐름을 되살리는 첫 시작이 되어줄 겁니다. 첫째, 화장실 문은 꼭 닫아두세요. 화장실은 기운이 빠지는 공간입니다. 현관이든 안방이든 식탁이든 그 어떤 공간과 마주보고 있어도 문 하나만 닫혀 있어도 기운이 흩어지는 걸 절반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혹시 환기가 걱정되신다면 창문이 있다면 하루 2번 짧게 열어두시고요. 창문이 없다면 작은 선풍기나 제습기, 방향제를 활용해서 열지 않고도 숨 쉬는 화장실을 만들어주세요. 둘째, 젖은 수건은 바로 치우고 바닥 매트는 뽀송뽀송하게, 습기 찬 수건은 그 자체로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세균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욕실 문 바로 앞에 젖은 수건이 걸려 있다면 그걸 볼 때마다 몸이 먼저 피로해집니다. 눈은 보고 있고 뇌는 이미 반응하고 있거든요. 수건은 하루에 1번 교체, 매트는 햇빛에 자주 말려주시고 수건거리는 화장실 문 안쪽에 배치해두는 것도 작은 팁입니다. 셋째, 불필요한 장식은 줄이고 향과 조명으로 기운을 바꾸세요. 액자, 조화, 장식용 거울, 화장실에 많이들 두시죠? 하지만 이 공간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최고입니다. 장식은 기운을 붙잡아두지 못하고 오히려 먼지와 습기만 끌어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작은 디퓨저나 천연향, 따뜻한 조명을 활용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운이 맑아지는 느낌을 분명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화장실 문고리와 손잡이는 매일 닦아주세요. 이건 위생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풍수적으로도 접점이라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운은 문틈, 손잡이, 바닥 모서리를 타고 흐릅니다. 이곳이 지저분하면 그 흐름 자체가 탁해지는 것이라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팁. 화장실 안에 소리를 넣어주세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요. 기운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집은 대체로 고요하고 무거운 기운을 가집니다. 작게 틀어놓은 음악,
은은한 물소리, 혹은 스피커 대신 작은 종이나 풍경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이 숨을 쉬려면 눈과 코와 귀 모두가 편안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실천법들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나를 지켜주도록 만들자. 집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결국 지금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기도 하죠. 어쩌면 그 마음이 너무 오래 불편한 공간 속에 눌려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힘을 내도 왜 자꾸 같은 자리에 머무는 걸까 싶은 날들. 그럴 땐 먼저 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때론 공간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공간은 기억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바꾸는 건 단순한 화장실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삶을 담는 그릇을 다시 닫고 있는 겁니다. 방치됐던 공간 하나를 정리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내 감정도 함께 정리되는 것. 그게 바로 풍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화장실 문 하나를 닫는 순간 어쩌면 잊고 지냈던 당신 자신의 기운도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이 어느 날 먼저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늘 짜증만 내던 아이가 엄마 냄새 좋다면서 화장실 앞에서 웃을 수도 있어요. 운이라는 건 그렇게 아주 사소한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돈방석 풍수는 언제나 말씀드려요. 집이 바뀌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결국 운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향 하나, 조명 하나, 습기 하나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우리 집도 그런 구조인데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의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집도 누군가의 마음도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무너지지 말라고 남겨진 지혜입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그 지혜를 조곤조곤 풀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따뜻하길, 건강하길, 그리고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